그러면 정부 R&D에서 재무제표의 의미와 관리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보니까 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자기 비율의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0% 넘으면 무조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는 R&D 과제를 얘기를 할 때 1000%가 넘어버리면은 신청이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부채가 무려 1500% 되는데 부채랑 상관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비율을 전부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채에 대해서 300에서 500%를 관리를 합니다. 융자할 때도 500%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300%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좀 갖다. 부채 비율이 IMF에서 공부하는 건 200% 정도 되죠, 그죠? 예전에 자기 자본 비율하고 이게 좀 많이 상관이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은 물론 자기 자본을 자산으로 나눈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0% 되면 거꾸로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기 자본이 9.1% 정도 되더라고요. 부채 비율 500%는 17%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 300%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자기 자본 비율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25% 이상이 돼야 되겠죠. 물론 한 30에서 35% 이상 되는 게 더 적당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인데요. 유동 비율은 1년 만에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1년 내에 유동부채 상환이 미만이면 불가하는 거예요. 100 이상 돼야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1년 만에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50% 이상으로 관리하는 게 참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융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아까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중에 당좌 자산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동 자산 중에 재고 자산을 빼면은 이제 당좌 자산이 되는 거죠.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유동비율보다도 더 밀접하죠. 진짜로 유동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면 단기적으로 안정성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이상으로 안정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자본 잠식이 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띄었을 때 한 20에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성장성과 수익성과 이제 과제 지표를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당연히 당근으로 성장이 유리하겠죠, 그죠? 매출액도 성장도 안 하는데 과제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단기 매출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기 매출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수익성이라고 했죠. 제가 수익성이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성과의 주된 지표인데, 이 부분은 영업이익을 매출하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냐면요. 동종업체가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동종업계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자기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3.5% 남겨야 된다. 근데 자기는 1%다. 그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추세도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10% 남던 게 이제는 2%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업이익 자체는 무조건 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 비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수출을 잘 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 중에 나왔던 게 그 수출 기술 개발 기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조건이 있죠. 100만 불 이상 된 기업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 유망 과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수출 비율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그 조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유리한 조건이죠. 수출 만약에 되면 100만 불 이상 되면서 수출 비율이 20% 되면 과제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공지 발표된 부분에 수출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 공정 과제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시고 수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R&D 투자비인데, 이제 과제 지표 중인데요. R&D 투자는 연구개발비를 매출하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도 아까도 이제 한번 지적을 해드렸지만은, 매출액이 50억 이상 되면서 평균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 비용이 3% 이상이면 과제를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과제를 더 하고 싶은데 과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에 이런 그 수출액이라든지 또는 R&D 매출액을 좀 늘려놓으면, 그 비중을 늘려놓으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제 나오는 공고도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 비율하고 그 관리 지침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유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이 없을 때 지침은 이런 사항도 우리가 좀 가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꼼꼼히 봐야 되는데, 법령이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이 있고 이런데, 만약 없게 될 때에는 보통은 이제 고시가 되죠.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요령, 그 다음에 지원사업 기술 관리 규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SM텍 보시면은 그 안에 또 알림마당에 가보시면은 2017년 그 관리 지침에 대한 전체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개별 과제에 대한 공시도 같이 보셔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연합회님,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네요. 바쁘셨나봐요.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늦게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있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주요 대한 얘기만 이제 서머리로 잠깐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해드리면, 예. 서머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런 거 했었어요. 경제 상식 퀴즈. 화폐가 한국은 원, 미국은 달러. 그럼 호주는 뭐죠? 지금에도 누군가 한번 맞춰보시면. 뇌풀이를 했었어요. 오늘 재무지표를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대답은 뭐죠? 예, 호주머니. 호주머니예요. 잠깐 이제 설명을 서머리를 해드리면, 한 5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지표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영업이익률, 투자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재무지표에. 우리 사업계획 쓸 때.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의미 되나. 당첨된 것 같습니다. 로또에. 감사합니다. 이런 걸 쓰는데, 이 관리 지침을 이게 각 개별 관리 지침도 있고, 또 전체 지침, 2017년 지침도 있어서 보시면, 상당히 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부실 위험 위부가 있어요. 이거는 신청도 못하고 제외 대상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되면 신청 못합니다.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잠식된 기업은 탈락이에요. 이거는 제도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주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 꼭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그 부분은 수출을 잘하거나 또는 R&D 투자를 잘하면 유리해져요. 과제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원래 2개밖에 못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들 있지만, 그 외에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면서 평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R&D 투자 비중이 3% 이상이면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면서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이면 그 제한 상관없이 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 재무지표인데, 재무지표에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대차대조 현금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했죠. 예전에 있었던 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 중에 안정성 지표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있다. 부채 비율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1년성 만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더한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고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건데, 현재 1년 만에 얼마나 유동부채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현금성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자본을 총자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더한 걸로 나누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건정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세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성장성 지표는 매출이 얼마나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동종업계 대비해서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또 R&D 사업계획서 예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R&D 지표인데요. R&D 지표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비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무지표의 의미가, 아이고, 또 벌써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이 많으시면 또 일 보시고요. 또 나중에 또 뵙도록 하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본비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중에는, 예, 일찍 오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못 와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다 회복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뵈도록 하고요. 1000% 넘으면 안 된다 그랬고, 자기자본 안 된다 그랬고, 유동비율, 당좌비율은 150, 100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자재지표가 있는데, 자재지표에서는 우리가 수출액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출 중에 R&D 비중이 높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